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떠오르는 별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밝죠, 가장 아름다워요. 고대인들은 이 별을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비너스, 금성입니다. 그러나 이 찬란한 빛 뒤에는 우주에서 가장 잔혹한 풍경이 숨어 있습니다. 금성의 표면 온도는 460도, 나베 녹는 점을 100도 이상 상회합니다. 대기압은 지구의 90배입니다. 이는 바다 900m 깊이의 압력과 같아요. 하늘에서는 황산비가 내립니다. 땅에 닿기도 전에 증발해버리지만요. 이곳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금성과 지구는 쌍둥이였어요. 크기는 지구의 95%, 질량은 82%, 중력은 91%입니다.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는 고작 30%더 가까울 뿐이죠. 무엇이 이 쌍둥이를 갈라놓았을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질문이 있어요. 혹시 지금도 금성의 구름 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1960년대 초 미국의 천문학자들은 금성을 상상했습니다. 플로리다 해변 같지 않을까요? 두꺼운 구름은 물의 증거일 거라고 믿었죠. 온화한 기후, 울창한 정글, 어쩌면 생명체까지요. SF 소설가들은 금성에 도시를 세웠어요. 과학자들도 반쯤은 동의했습니다. 금성의 흑체 복사 온도를 계산하면 어떨까요? 섭씨 27도입니다. 지구보다 조금 따뜻할 뿐이죠. 그러나 누구도 몰랐어요. 구름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요. 1961년 2월 12일 소련은 베네라 1호를 발사했습니다. 실패했죠. 통신 두절이었어요. 1962년 미국의 마리너 2호가 발사됩니다. 금성에서 800km 떨어진 곳을 통과했어요. 적외선 관측 결과가 들어왔죠. 표면 온도 400도를 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어요. 이건 플로리다가 아니었습니다. 1967년 10월 베네라 4호가 금성 대기권에 진입했어요. 도립 온도 11, 0도죠. 가속도 450G입니다. 탐사선은 살아남았어요. 데이터를 보내왔습니다. 대기의 90%가 이산화탄소예요. 온도는 최고 500도입니다. 기압은 75기압이죠. 플로리다의 꿈은 산산조각 났어요. 1970년 12월 15일 베네라 7호가 역사를 썼습니다. 인류 최초로 다른 행성 표면에 착륙해 교신에 성공한 탐사선이죠. 낙하산이 녹아버렸어요. 시속 60km로 표면에 충돌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았죠. 35분간 신호를 보냈어요. 온도 465도, 기압 90기압입니다. 안테나가 제대로 향하지 못해 신호는 미약했어요. 사진은 보내지 못했죠.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금성은 지옥이었어요. 1982년 베네라 13호가 보내온 것은 인류가 금성 표면에서 찍은 단 한 장의 컬러 사진입니다. 오렌지빛 하늘이죠. 평평한 바위들이에요. 뒤틀린 지평선입니다. 127분 후 통신 두절되었어요. 이것이 금성의 민낯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금성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금성에는 대기가 있어요. 너무 많죠. 이산화탄소 97%입니다. 질소 3%예요. 황산구름이 있죠. 지구대기 전체를 압축해도 금성 대기의 1%밖에 안 됩니다. 온실효과가 작용해요.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죠. 적외선으로 빠져나가려 합니다. 이산화탄소가 가로막아요. 열이 갇힙니다. 더 뜨거워지죠. 악순환이에요.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0.04%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구온난화를 걱정하죠. 금성은 어떨까요? 97%입니다. 이것은 온실효과가 아니에요. 온실효과의 폭주죠. 금성에도 한때 물이 있었다고 과학자들은 믿습니다. 증거는 무엇일까요? 대기 중 중수소 비율이에요. 일반 수소보다 120배 높죠. 일반 수소는 가벼워요. 우주로 탈출합니다. 중수소는 무거워서 남죠. 이것은 엄청난 양의 물이 증발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2024년 연구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금성 내부는 처음부터 건조했을 수 있죠. 화산가스의 수분 함량은 6% 이하입니다. 지구는 40에서 60%예요. 금성에는 바다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처음부터요. 그렇다면 중수소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아직 설명되지 않습니다. 금성은 거꾸로 돌아요. 대부분의 행성은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죠. 금성만 시계 방향입니다. 금성에서는 해가 서쪽에서 떠요. 더 이상한 것은 속도입니다. 자전 주기는 243일이에요. 공전 주기는 225일이죠. 금성의 하루가 금성의 1년보다 깁니다. 왜일까요? 거대한 충돌 때문일까요? 아니면 태양과 다른 행성들의 중력, 섭동 때문일까요? 두꺼운 대기의 조성력 때문일까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느린 자전이 금성의 운명을 결정했을 수 있어요. 지구는 빠르게 돌죠. 자기장이 생깁니다. 태양풍으로부터 대기를 보호해요. 금성은 너무 느리게 돕니다. 자기장이 거의 없어요. 태양풍이 대기 상층부를 깎아내죠. 그런데 역설적이에요. 금성은 대기가 너무 많습니다. 지구는 살아 움직여요. 판들이 부딪히고 갈라지죠. 화산이 분출합니다. 이산화탄소가 순환해요. 대기에서 비로, 비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암석으로, 암석에서 섭입대로, 섭입대에서 멘틀로, 멘틀에서 화산으로, 화산에서 다시 대기로. 이 순환이 지구의 온도를 조절합니다. 금성에는 판구조론이 없어요. 표면이 움직이지 않죠. 이산화탄소가 갇힙니다. 대기에만 쌓여요. 그러다가 5억 년에 한 번씩 어떤 일이 일어나죠. 멘틀이 과열됩니다. 지각 전체가 한꺼번에 녹아버려요. 완전히 새로운 표면이 형성되죠. 금성의 지표 나이는 평균 5억 년입니다. 지구보다 훨씬 젊어요. 하지만 역동성은 없죠. 왜 판구조론이 없을까요? 물이 없어서일까요? 물이 있어야 지각이 유연해집니다. 판이 움직이려면 윤활제가 필요하죠. 아니면 처음부터 내부 구조가 달랐을까요? 답은 금성 내부 깊숙이 숨어 있어요. 2020년 9월 14일 영국 왕립천문학회 온라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카디프 대학 제인 그리브스 교수가 발표했어요. 금성 구름층에서 포스핀을 발견했습니다. 포스핀이죠. 화학식 pH3입니다. 인 원자 하나의 수소 3개예요. 지구에서 포스핀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혐기성 미생물이 만들죠. 늪지에서요. 동물의 장에서입니다. 썩은 유기물에서예요. 마늘 냄새가 나죠. 썩은 생선 냄새가 납니다. 목성과 토성에도 있어요. 하지만 그곳은 거대 가스 행성입니다. 엄청난 압력과 수소가 있죠. 화학 반응으로 만들어져요. 금성은 어떨까요? 압력도 수소도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체일까요? 농도는 20ppb예요. 10억 개 분자 중 20개죠. 미량입니다. 하지만 금성에서는 너무 많아요. 포스핀은 불안정하죠. 황산성 구름에서는 16분이면 분해됩니다. 20ppb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보충되어야 해요. 어떻게요? 연구팀은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번개? 부족해요. 햇빛에 의한 광화학 반응? 부족하죠. 화산? 200배는 더 필요합니다. 운석? 불가능해요. 남은 것은 하나죠. 생명체입니다. 세상이 들끓었어요. 금성에 생명체가 있다. 외계 생명의 증거. 그러나 과학자들은 신중했습니다. 재관측이 시작되었어요. 알마 망원경이 가동되었죠.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 망원경이 가동됩니다. 소피아가 가동되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부는 포스핀을 재확인했죠. 일부는 찾지 못했습니다. 비판이 쏟아졌어요. 이산화황을 포스핀으로 잘못 본 것 아닌가요? 분광선이 겹쳐요. 그리브스 팀은 재분석했어요. 2021년 추가 관측을 진행했죠. 포스핀이 밤에만 검출됩니다. 햇빛에 파괴되기 때문이에요. 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해요. 이것은 역동적 과정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2025년 10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발견했죠. 갈색외성 울프 1130C의 대기에서 포스핀을 검출했습니다. 100ppb예요. 명확하죠.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명체가 없는 천체예요. 포스핀이 비생물학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증거죠. 금성의 포스핀도 그럴까요? MIT의 사라 시거 박사는 말합니다. 포스핀은 복잡한 화학을 가리켜요. 생명의 지표로만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화학이 있다는 뜻입니다. 2024년에는 또 다른 발견이 있었어요. 금성구름에서 암모니아가 검출되었죠. 암모니아도 지구에서는 주로 생명체가 만듭니다. 질소 고정 박테리아가 만들어요. 하지만 암모니아도 무생물 과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죠. 포스핀과 암모니아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언가의 신호일까요? 금성 표면은 지옥이에요. 하지만 고도 50에서 60km, 구름층은 어떨까요? 온도는 30에서 70도입니다. 기압은 지구 해수면과 비슷해요. 물은 액체 상태로 존재 가능하죠. 여기라면 어떨까요? 칼 세이건은 일찍이 제안했습니다. 금성 구름에 미생물이 살 수 있다고요. 가설은 이래요. 금성이 따뜻하고 습했을 때가 있었죠. 표면에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온실 효과가 폭주했어요. 표면은 뜨거워졌죠. 생명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위로 올라갔습니다. 구름 속으로요. 그곳에서 진화했어요. 물방울 속에서 번식하죠. 건조해지면 포자가 됩니다. 바람을 타고 떠다녀요. 다시 물방울을 만나면 깨어나죠. 가능할까요? 지구에도 극한 환경 생명체가 있습니다. 열수 분출공이에요. 심해져. 극지입니다. 화산 온천이에요. 금성구름은 그들에게 낙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죠. 아직은요. 1990년 마젤란 탐사선이 금성 표면의 99%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그 후 30년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왜일까요? 화성이 더 매력적이었죠. 착륙이 쉽습니다. 탐사선이 오래 버텨요. 생명의 흔적을 찾기 좋죠. 금성은 어떨까요? 너무 가혹합니다. 기술적 도전이 너무 커요. 하지만 2020년 포스핀 발견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죠. 나사는 두 임무를 승인했습니다. 다빈치는 2030년 발사 예정이에요. 대기를 조사하죠. 탐사선이 낙하하면서 1시간 동안 대기 성분을 수집합니다. 포스핀이 있을까요? 암모니아는 어떨까요? 다른 생명 지표는요. 표면에 착륙해서도 관측해요. 암석 성분을 분석하죠. 화강암이 있을까요? 화강암은 물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베리타스는 2031년 발사 예정이에요. 마젤란의 후계자입니다. 고해상도 레이더 지도를 작성하죠. 판구조론의 흔적이 있을까요? 과거 바다의 흔적은요? 활화산이 있을까요? 유럽 우주국도 참여해요. 엠비전은 2034년 발사 예정입니다. 금성 궤도선이에요. 내부 구조를 탐사하죠. 기후 변화 역사를 추적합니다. 한국 연구진도 참여해요. 러시아는 어떨까요? 베네라디는 2034년에서 2035년 발사를 목표로 해요. 소련의 영광을 재현하죠. 궤도선이 있습니다. 착륙선이 있어요. 그리고 혁신적 풍선 탐사선이 있죠. 풍선이라고요? 금성 대기는 밀도가 높습니다. 풍선이 구름층에서 떠다닐 수 있어요. 온도와 기압이 온화한 곳에서요. 60일간 작동하죠. 이동하면서 관측합니다. 1980 본연배가 1호와 2호가 시도했었어요. 각각 10, 0km 이동 후 통신이 두절되었죠. 이번에는 어떨까요? 금성 표면은 여전히 도전입니다. 460도예요. 90 기압이죠. 전자장비는 고장납니다. 배터리는 폭발해요. 카메라는 녹죠. 나사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리스예요. 장기 생존, 태양계 현장, 탐사선이죠. 내구성 전자장치입니다. 액체 질소, 냉각 없이 작동해요. 고온에서 작동하죠. 목표 작동 시간은 얼마일까요? 60일입니다. 베네라 13호의 127분에서 60일로 늘어났어요. 가능할까요?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가 있죠. 고온용 센서가 있습니다. 특수 합금이 있어요. 기술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금성은 타임캡슐입니다. 지구의 과거를 보여주죠. 지구의 미래일 수도 있어요. 사실 보억 년 전 지구와 금성은 쌍둥이였습니다. 비슷한 크기였어요. 비슷한 조성이었죠. 비슷한 위치였습니다. 아마도 둘 다 물이 있었을 거예요. 둘 다 생명이 시작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갈림길이 있었어요. 지구는 판구조론을 얻었죠. 이산화탄소 순환이 시작됩니다. 온도 조절이 가능해졌어요. 자기장이 생겼죠. 생명이 보호받았습니다. 금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실 효과가 폭주했어요.
물이 증발했죠. 표면이 갱신됩니다. 생명이 소멸했어요. 어쩌면요. 왜일까요? 거리 차이 30%일까요? 자전 속도일까요? 행운일까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금성이 중요해요. 지구형 외계 행성 수천 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생명이 있을까요? 어떤 것은 금성 같을까요? 금성을 이해하면 생명 가능 구역을 정의할 수 있죠. 외계 생명 탐사의 전략이 바뀝니다. 그리고 만약 금성 구름에 정말 무언가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꿔요. 생명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강인합니다. 더 다양해요. 더 끈질기죠. 황산 구름 속에서도 460도 아래에서도 90기압 아래에서도 살아남는다면요. 우주는 생명으로 가득할 겁니다. 2030년 다빈치가 금성 대기로 낙하해요. 센서가 작동하죠. 데이터가 지구로 전송됩니다. 포스핀이 확인될까요? 생명의 화학 서명이 보일까요? 2031년 베리타스가 금성을 스캔합니다. 레이더가 구름을 뚫어요. 숨겨진 지형이 드러나죠. 과거 바다에 해안선이 보일까요? 판구조론의 흔적이 있을까요? 2034년 엠비전이 금성을 돕니다. 베네라디의 풍선이 구름 속을 떠다녀요. 우리는 답을 얻을 겁니다. 아니면 더 깊은 질문을 얻을 거예요. 금성은 우리에게 경고해요. 온실 효과의 끝을 보여주죠. 행성 하나가 어떻게 죽는지 보여줍니다. 동시에 금성은 희망을 줘요. 가장 가혹한 곳에도 생명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죠. 저녁 하늘의 밝은 별, 그 빛 너머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까요? 지옥일까요? 낙원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2030년대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금성은 계속 빛날 거예요.